심리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 조절 효과를 볼 때 평균 중심화를 이용하여 조절 효과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X가 독립 변인이고 MO가 조절 변인, Y가 종속 변인입니다. 조절 효과를 보는 이유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 변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 중심화를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방식이 SPSS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평균 중심화를 이제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에 대해서 평균 중심화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라서 지우고 할게요. 평균 중심화를 해서 조절 효과를 볼 때는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 중심화 하면 되고, 종속 변수는 평균 중심화 안 해도 됩니다. 자,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만 평균 중심화를 하면 된다. 그런데 평균 중심화란 게 뭐냐? 이제 원점수에서, 각 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것을 평균 중심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 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게 평균 중심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술 통계에 들어갑니다. 기술 통계에 들어가서 자, X와 MO를 보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X의 평균이 3.350이 나왔고, MO의 평균이 3.073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반올림을 했을 때요. 3.073, 뭐 세 자리로 해도 되고 두 자리로 해도 되고, 그것은 편의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을 구한 후에 이제 평균 중심화 작업을 하면 되는데,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X 변인을 평균 중심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X 변인을 투입을 하고 빼기, 그 다음에 3.35를 넣어주면 됩니다. X 변인의 평균 3.35를. 그리고 X 변인을 그렇게 이제 X-3.35가 평균 중심화된 X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명을 붙여줘야겠죠. 이제 뭐 다양하게 적을 수 있겠으나, 이제 평균 중심화를 영어로 mean centering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줄여서 이제 MC라고 이제 약자를 쓰죠. 그래서 독립 변인 X를 쓰고 XMC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러면 XMC는 평균 중심화를 한 독립 변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절 변인도 또 해야겠죠. 변수 계산에 들어가서 자, 조절 변인 역시 MO 이제 평균 중심화 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XC라고 클릭을 해주고 XC라고 써주고, MO를 투입한 후에 빼기 MO의 평균 3.073을 이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 보기 창에 X 변인을 평균 중심화한 거,
제가 이제 MO 변인을 제가 XC를 MC로 써야 되는 거를 XC로 썼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MO 자, MC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잘못된 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X 변인에 대해 평균 중심화한 변수 XMC, 그 다음에 조절 변인의 평균 중심화한 거 MOMC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상호작용항을 또 만들어야 하죠.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면 됩니다. 변환에 들어가서 변수 계산에 들어가서 자, XMC를 보내고 곱하기를 클릭해주고 MOMC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상호항이라고 쓰고 MC라고도 써주죠. 이거는 이제 평균 중심화한 것을 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요. 자, 이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조절효과를 볼 때 뭐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 하나는 다 투입을 하는 방식, 또 하나는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보는 방식. 그러면 다 투입을 하는 어떤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보죠. 자, 분석에 들어가서 회귀 분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형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 종속 변수를 y를 종속 변수 칸에 보내고 XMC 투입하고 MOMC 투입하고 상호MC를 투입합니다. 자, 이제 동시에 투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호항의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보면 되죠. 지금 유효확률이 0.015로 나왔어요. 자, 이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에 들어가서 이때도 역시 위계적 관계의 모형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를 일단 y 자리에 보내고 XMO를 독립변수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모형으로 XMO를 보내도 되고 이 평균 중심한 이 애들을 보내도 되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일단은 XMO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형 2에 투입될 때는 그냥 상호항만 투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XMO랑 상호항을 투입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 중심화를 이제 한 값을 좀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투입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이제 모형 1에서는 지금 모형 1에서는 평균 중심화 안 한 걸 XMO를 넣었어요. 모형 2에서는 지금 평균 중심화 한 것들만 지금 넣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조절효과를 보는 이유는 R제곱 변화량, 상호작용항의 R제곱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R제곱 변화량은 이제 모형 1에서 평균 중심화 안 한 걸 투입을 하고 모형 2에서는 평균 중심화 한 것을 투입을 해도 크게 R제곱 상호작용항의 R제곱 변화량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이제 그냥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모형 1에서 모형 1에서 평균 중심화한 독립 변인과 평균 중심화한 조절 변인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 평균 중심화한 독립 변인, 조절 변인, 상호항 이렇게 투입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하여튼 상호작용항의 R제곱 변화량은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통계량에 들어가서 R제곱 변화량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선성 진단도 이제 클릭을 해보는 거죠. 계속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기 때문에 R제곱 변화량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지금 R제곱 변화량이 0.003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제곱 변화량에 대한 가설 검증을 했어요. 자, 연가설은 R제곱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다. 대립가설은 R제곱 변화량은 유의하다. 그에 대한 F가스로 5.891이 나왔고, 유의확률은 0.02로, 그래서 유의한 설명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모형 1과 모형 2로 나눠져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납니다. 자, 모형 2에서 상호작용항의 역시 회귀 개수도 역시 유의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중심화를 했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이 이렇게 감소가 이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